일단은 이제 첫 번째 2학년 시험 개괄 드리고 그다음에 심형 1, 그다음에 심형회 2 이제 말씀드리고요. 시간표랑 커리큘럼은 이제 실질적인 거니까 이따가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개괄이에요. 과목은 2개입니다. 1학년 때도 2개였죠. 그래서 영어랑 심형회 1 이렇게 2과목이었고요. 2학년은 이제 영어가 심형 1, 심화영어 1으로 올라가고 심형회는 심형회 2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당연히 담당 선생님이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심형회 원어민 선생님도 바뀌게 되고요. 원어민 선생님 같은 경우죠. 심형회. 그러니까 1학년 때 도미니카 쌤이고 2학년 때 아이린 쌤이잖아요. 출제 성향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아이린 쌤이 이제 태가 나는 게 어느 쪽이냐면은 그러니까 듣기에서 태가 나요. 듣기 스피드가 엄청 빨라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심형의 듣기의 핵심이 뭐냐면 일단 발화 속도 차이가 나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정책적인 것 같아요. 1학년 때 연습을 시키고 2학년 때 발화 속도를 되게 빨리 말해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복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봤어요. 윈터하면서 2학년 애들 그 심형의 복원본으로 제가 원어민 고용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실제 시험처럼 봤어요. 그러니까 실제 심형의 듣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좀 2번 봤으니까 이번 예비 2학년들은 자기가 본 3번째 시험이 되겠죠. 근데 발화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아이린 쌤이 말한 3분 30초를 그냥 정상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5분이에요. 그러니까 30에서 30% 정도 빠르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 막업 테스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업도 애들이 주는데 제가 들어봐도 조금 다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실질적인 말씀을 조금 드리면 심형회 듣기는 일단 발화 속도가 빨라진다. 그 다음에 기말고사가 토플 파트가 약간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제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면서 심형회도 레벨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파트고요. 대신에 소설 파트는 소설은 당연히 레벨을 하나 올리지만 문제 수준까지 올리진 않아요. 최근 2년간 소설 파트에서 막 말이 나오진 않았어요. 오히려 말이 계속 나오는 게 어디냐면은 중간고사 듣기랑 기말고사의 토플 파트예요. 그래서 요거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얘기 어머님들 이제 1학년 다 운영해 보셨으니까 제가 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 얘기 잠깐 해볼게요. 심형 1이에요. 단위수는 2단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1학년에 비해서 단위수가 조금 줄죠. 심형회가 4단이고 심형 1이 2단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신 공부는 대부분 심형 1을 가거든요. 근데 2단위에 비해서 드리는 노력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졸업생들 말 들어보면 확실히 중요한 게 심형 1이에요. 심형 1이 뼈대거든요. 교과 과정에서도 심형 1은 필수 과목이고요. 심형회는 선택 과목이거든요. 보시면 출제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4인이냐 2인이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4인이면 출제도 4분이 내시고요. 동일한 범위를. 2인이면 2분이 내시잖아요. 출제 명수가 줄어들수록 출제자를 타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 2학년에 현재 그 2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2020, 21, 22 연속으로 2학년 스테이예요. 그리고 그 오신 분이 있는데 재작년에 오셔가지고 2년 연속 요 선생님이랑 합을 맞추면서 출제를 하고 있고 2분 다 영어과 선생님으로서 영어과가 있을 때 심형작, 심형독을 주 출제진 해가지고 했던 굉장히 세게 내요. 그러니까 이 2명인데 이 2분인데 제가 실명 말할 수 없거든요. 감안을 해주시고요. A, B 선생님이 계시면 A 선생님이 지금 3년간 스테이인데요. A 선생님의 스펙과 성향이 어떠냐면은 아이린 선생님이 A 선생님만큼 영어 잘하는 한국 사람 처음 봤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근데 그 영어가 이렇게 블라블라 하는 conversational English가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아카데믹 잉글리쉬예요. 라이팅 자체가 레벨이 다르고요. 선호하고 선택하는 글 자체가 전부 교양이요. 영어과에서 아티클 선호하는 거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뭐 mentalist, 언어 상대주의, 그 다음에 막 코스모스 막 이런 거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뭐 편도체에서 뭐 플라이트 플리 반응 같은 것도 되게 복잡한 글 주고요. 그러니까 되게 즐겨요. 그러니까 대원 애들 정도면은 영어가 도구이기 때문에 이 도구를 통해서 어떤 지적인 경험과 활동을 해야 된다가 지론이에요. 그래서 아카데믹한 잉글리시가 본인 지론이기 때문에 나오는 2가지 이슈가 있어요. 첫 번째 독해에서요. 외부 지문을 많이 써요. 왜냐면 우리가 읽은 범위를 보고 충분히 읽었으니 관련 글을 줘도 섞어서 엮어서 읽어라. 이걸 원해요. 작년 같은 경우에 comparative advantage가 그래서 딱 한 번 언급된 단어거든요. 비교 우위라는 게.
근데 그 지문 다 출제 안 하고 요거 쫙 빼가지고 컴패리티브 비교 우위에 관한 외부 지문 딱 준 다음에 문제가 3개가 나왔고 3개 중에 하나가 서술형이고 합이 11점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 중간의 문제는 계산 문제였고요. 그러니까 요런 성향을 보이시고요. 예를 들면 조지 오웰의 1984가 요만한 지문이 우리 범위에 있다.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어느 정도 적응했거든요. 제가 딱 보기 절대로 이렇게 안 내. 이렇게 고의 보내줄 리가 없어 그분이. 그래서 1984 이건 뉴스피크 만드는 법 나올 거야. 뉴스피크 해가지고 새로운 언어를 만들거든요. 언어 파괴해가지고 그 연습시켰는데 그거 나왔어요. 실제로 2년 연속으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 독해적인 이슈는 이거고요. 두 번째 이슈는 영작이에요. 작년에 다 무너졌어요. 중간고사 때. 영작이 작년에 17점이었거든요. 중간고사가. 영작 17점이었는데 그 외워서 쓰는 영작 아니에요. 범위에 있는 지문에 있는 영작 아니고 외부 지문을 끌고 들어와서 거기를 딱 비워놓고 여기에 들어갈 한글을 제시하고 영어 단어 4개 써가지고 영작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한글 제시 안 하고 영어 단어만 풀로 다 주고 배열만 해라. 거의 2개 중에 하나예요. 이 선생님은 문법을 진짜 중시 여겨요. 왜냐면 아카데믹 라이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법적 정확성을 영작으로 평가해요. 그러니까 문법 문제로 평가하기보다는 영작으로 평가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진짜 이례적으로 그 영작 특강을 계속 했었어요. 중간고사 끝나고. 근데 이게 결국에는 아이들이 언제 이게 딱 실력을 높였다고 나오냐면은 2학기 기말이었어요. 오래 걸려요. 2학기 기말에 여학생 4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드디어 정복했다고. 근데 너무 아쉽다고. 상황이 올라가니까. 선생님 또 바뀌니까. 그러니까 적응의 시간이에요. 계속 적응하면서 자기 점수 방어하고 올리면서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거예요. 지금 요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졸업생들 영어과 선생 이제 영어과 담당 선생님이었고 영어과 애들이 많이 들었는데 이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작년에 이제 영어과 없으니까 대원 전체 영어 실력 상향 표준화가 나의 미션이다 그랬대요. 그러면은 이게 당장 뭐 엄청 어렵게 한다 이게 아니라 이제 교재가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까지 2년 연속 썼던 고급 영문 독해는 이제 조금 사이드로 빼고 본격적으로 프린트의 비중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추정이에요. 많이 겪었기 때문에. 영어과 같은 경우가 A4 한 4장 정도짜리 프린트가 6부,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그 리딩 교재가 또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문 6개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갔고 이게 지금 원래는 심형1의 범위의 5배예요. 영어과가. 근데 그만큼은 절대 아니고 거기서 썼던 지문의 일부가 혹은 비슷한 지문이 이제 사용되기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올해 전망입니다. 심형1과 심형의2를 동시 석권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거예요. 이건 제 전망이에요. 동시 석권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이거 작년에 좀 느낌이 다르죠. 작년에는 동시 석권자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냐면은 영어 기본 실력은 심형회에서 태가 나거든요. 그럼 심형회 1등급 맞는 애가 한마디로 영어에서 일이 안 나오는 케이스가 많아요. 1학년이. 왜냐면 시험이 쉬우면. 근데 이제 2학년 때는 원래 전통적으로 요 A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시면 동시 석권하는 애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때려 외우는 게 별로 안 먹혀요. 이 선생님은. 그러니까 본인도 왜 외워? 자꾸 이래요. 실제로 외우는 게 도움이 안 되는 유형이 많이 나오고요. 결정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돼 있고요. 심화 영어 회화예요. 요거는 이제 다들 경험을 하셨으니까. 근데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사진 찍으셔도 되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다음 장이에요. 어머님들 혹시 심형의 시험지 보신 적 있으세요? 듣기? 심형의 듣기 시험지는 학교에서 걷어가잖아요. 그래서 잘 못 보거든요. 그래서 요게 시험지예요. 이게 지금 저희가 복원한 거거든요. 있는 그대로. 근데 이게 지금 듣기 스크립트가 3분에서 4분 사이 평균 3분 30초짜리 하나 들려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5개가 나온다는 거 확인되시죠? 여전히 5개고요. 여기 제가 생각했지만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듣기는 스크립트 총 3개를 듣게 되죠. 그래서 듣고 5개 다 서술형이고 딕테이션 그 다음에 여기도 딕테이션 2개 있는 지문도 있고요. 이게 생각해보면 아이들한테 진짜 가혹한 게 3분 30초 듣고 요거 작성하고 다시 듣고 작성하고가 여기에 배정된 게 10분이에요.
그럼 듣기가 3분 30초면은 2배 하면은 7분이잖아요. 그럼 10분에서 7분 빼면 3분이거든요. 3분 동안 이거 다 작성해야 돼요. 어떤 거는 in a complete sentence, 완벽한 문장으로 서술하라. 어떤 거는 2개를 써라.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오고요. 특징은 있어요. 저희가 지문 스크립트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발화 순서대로 문제가 배치가 돼 있긴 해요. 그리고 지문 전체를 요약하기보다는 단락의 특정 정보를 순간적으로 듣고 노트 테이킹을 하거나 아니면 기억하고 있는지를 거의 평가해요. 쉽게 말하면 어머님들이랑 저한테 3분 30초 동안 KBS 성우가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는 글을 읽어줘요. 그러면 초집중을 하고 있다가 3분 30초 끝나면 여기에 관련된 5문제 나오는 거예요. 쓰라고. 근데 저는 이건 쓸 수 있죠. 우리는 요거는 뭐에 관한 글이고 대충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이거야.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짚어내야 돼요. 2개를 쓰고 3개를 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요번에 그 심영애 졸업생들 중에 심영애 잘 본 애들을 모집을 했었거든요. 성적표를 받아가지고 6명을 모았어요. 졸업생을. 걔네한테 자문을 구하려고. 근데 심영애 듣기 전교 1등이 있거든요. 여학생이 100점 2번 맞고. 근데 그런 애들이 전부 1등급 맞는 애들.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는 애들 2등급으로. 근데 걔네 말이 미친 듯이 노트 테이킹을 하거나 아니면 노트 테이킹과 기억에 적절한 선을 잡아가지고 자기가 그걸 구현하거나 둘 중에 하나래요. 자기 친구들 봐도 그렇고 자기도 봐도 그렇고 연습을 하는데 토플을 들으면서 토플 선택형 진짜 쉬워요. 심영회에서 한 7, 80 맞는 애들 있잖아요. 듣기에서 걔네들 토플 리스닝 하라 그러면요 거의 다 맞아요. 선택형이거든요. 눈에 보이거든요. 답안이. 그래서 노트 테이킹을 미친 듯이 해가지고 여기 해설이랑 비교를 해봐야 된대요. 그래서 해설에 있는 정보랑 내가 노트 테이킹한 정보에서 노트 테이킹이 늘어나야 돼요. 거의 지문에 근접하도록. 그러니까 걔네들도 미친 듯이 연습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다가 시험장 가가지고 듣기 잘 보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 시험 봤거든요. 윈터 하면서. 아시죠? 저희 수업 듣는 애들 성적이 되게 높아요. 평균적으로 아주 높아요. 근데 걔네들도 지금 평균 61점이고요. 그 다음에 1등은 98.5점이고요. 2등이 19점이에요. 98.5점에는 도와줄 필요 없어요. 얘는 그냥 연습 문제만 계속 주면 돼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듣고 하겠죠. 제가 돕고 싶은 건 19점이에요. 상징적으로 봤을 때. 이 친구 연습시켜주고 싶어요. 아무도 이 친구의 듣기에 대해서 케어하지 않았을 거예요. 테스트만 봤지 선생님이랑 한 단락, 한 문장씩 뜯어보면서 읽은 적이 아예 없을 거예요. 그 경험 자체가.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작정하고 심영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 듣기 스크립트도 제가 준비를 해왔거든요. 안 되나요? 어? 아 그래요? 네, 듣기는 안 된대요. 너무 아쉽지만. 이거는 그 원어민 선생님, 저희 딸이 7살이에요. 제가 영어 과외를 시켜요. 일주일 3번씩 원어민 쌤이 오시거든요. 그 원어민 쌤이 배우세요. 그래가지고 딕션이 되게 좋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을 따로 계약을 맺었어요. 벌크 계약을. 그래서 레코딩 30개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직접 따가지고 구성을 한 거거든요. 제가 검증도 받았어요. 이번에 졸업생들한테 들려주고 어때?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여성의 목소리를 해야 돼요. 무조건 듣기가 여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목소리 너무 좋고 발음 너무 예쁘고 속도 딱 적당하고 진짜 학교에서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목표하는 그거였거든요. 토플이랑 탭스 안 돼요. 거긴 너무 정제돼 있어요. 거기는 진짜 너무 그래서 안 들릴 사람도 들려버릴 정도로 너무 정제돼 있고요. 여기는 약간 현장성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예. 인간적인 실수 뭐 이런 거는 이제 아니에요. 학교도 거의 완벽하게 레코딩을 하거든요. 들어보면.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와우 요거예요. 네, 뭐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네, 근데 그 어머니 그 상상 혹시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라디오를 듣고 뭐 버스 타고 갈 때 집중을 하려고 해도 어느 순간에 탁 깨질 때가 있잖아요. 그 깨지면 망해요. 그 뒤가 안 들리거든요. 엄청나게 집중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진짜 짜네요. 그리고 심영애는 아시잖아요. 시험 첫날인 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학교 입장에서는 심영애는 대비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듣기가 강하지 않고 연습하고 싶어도 의지가 있어도 연습할 것도 없는데 난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런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사실은 걔네들 그 친구들과 함께 가야 되겠다, 늘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좀 느리거든요. 깨달음이. 할 일도 너무 많았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대대적으로 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모델을 구분했어요. 들리지 않는 경우, 들리는데 자반상승 힘든 경우, 들리는 자반상승 불안전한 경우인데 2번, 3번은 완전 달라요. 2번, 3번 완전 다른 게, 이게 뭐냐면은 이건 애들 말이에요, 어머님들. 들리는데 자반상승 힘들어요. 들리는데 자반상 불안전해요. 얘는 안 들려요. 그러니까 얘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얘는 사운드를 듣는 거예요. 영어 사운드를. 말씀드리지만 컨텐츠를 들어야 돼요. 왜냐면 얘네들이 제가 도와야 될 애들이에요. 공부 시켜줘야 될 애들. 제가 그 휘문도 수업을 하는데요. 제가 듣기로 되게 날리고 있거든요. 근데 대원보다 아래 듣기를 해요. 그것도 힘들어해요, 이과 남자애들은. 근데 제가 듣기 수업을 되게 잘한다는 평을 많이 들어요. 한 달 만에도 듣기 실력을 높였거든요. 얘네들은 딱 그렇게 도와줘야 돼요. 얘네는 안 들리고요. 얘네는 한 70% 들려요. 30이 안 들려요, 얘네도. 그러니까 답안적성이 불안전한 게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얘네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얘네들이 제일 괴로워하는 애들. 희망 고문 당하고 있잖아요. 점수는 아예 안 나오진 않는데 적당히 나오는데 더 높여야 되는데 내가 뭔가 못 들는 것 같진 않은데 답안 작성이 조금 그래도 나쁘진 않은데 하면서 점수가 안 나와버려요. 그 다음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연습지만 계속 주면 돼요. 실전모사 잘 만들어가지고 주면 알아서 연습할 거예요. 저는 요번에 이렇게 모델을 구분하고 여기 맞춰가지고 이 수업을 요거 할 거예요. 매 수업마다 30분간 끝나고 듣기 연습시킬 거예요. 이거 하기 싫으면 가도 돼요. 남아가지고 연습할 친구들은 저랑 같이 공부할 거예요. 이거 테스트 보는 거 아니에요. 저랑 듣고 풀어본 다음에 하나씩 들어보고 문장 끊어서 듣고 스크립트 띄워가지고 야 이렇게 들리는 거야. 니네들이 독해적 듣기라는 걸 조금 해야 돼. 왜냐면 이게 아카데믹 리스닝이기 때문에. 지문으로 봐가지고 이해가 안 될 스크립트는요, 들으면 이해가 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키워줘야 돼요. 그래서 매주 심형의 자료 제가 지금 이번 주에 시작했는데요. short, middle, long인데 요 30초 있죠? 요거 탭스예요. 탭스가 딱 30초예요. 그래서 30초고 문장이 4개, 5개예요. 너무 좋아요. 팝업처럼 듣고 바로 작성할 수 있어요. 딱 한 문제만 낼 거예요. 본문에서 언급된 2개를 쓰시오. 딱 요것만 연습시켜주면 돼요. 계속해서. 그리고 탭스는 기본적으로 2번 들려주거든요. 저희가 원어민 레코딩을 쓸 필요도 없고요. 대신에 미들과 롱은 저희가 이제 완전 개발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출처도 연구했어요. 이거 그 대원외고 영어과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3대 뉴스페이퍼 앤 매거진이 있어요. 첫 번째가 뉴욕 타임스, 그다음 두 번째가 워싱턴 포스트, 세 번째가 디 아틀란틱이에요. 이 세 개에서 거의 돌아가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가 되게 학구적인 뉴스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에서 저희가 발굴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시작하면은 주제 나오잖아요. 그 주제 맞춰가지고 저희 팀이 서치를 해가지고 똑같이 만들 거예요. 학교를 마법 테스트처럼. 그래가지고 그 주제에 관련된 듣기 연습시켜줄 거고 매주 배포할 거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테드 뭐 그런 거 관련 없는 거 안 낼 거예요. 저희가 자체 개발할 거예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저는 돈을 되게 잘 써요. 원래 유명해요. 저희 엄마가 진짜 너처럼 살고 싶다 막 이래요. 저는 엄마보다 돈이 없지만 돈을 정말 시원시원하게 잘 쓰거든요. 제가 제일 돈을 잘 쓰는 게 저희 일이에요. 제가 연간 R&D가 작년에 5,500만 원이었더라고요. 5,500만 원, 6,000만 원 아깝지 않아요. 왜냐면 애들이 잘 보거든요. 애들이 좋아하거든요. 교재를 보고 연습을 하니까. 요번에 퍼 부을 거예요. 요번에 듣기부터 소설까지 해가지고 진짜 약간 끝을 볼 생각이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극성을 부리면 분명히 조금 주춤주춤하고 소극적인 친구들이 따라오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그걸 원해요.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겠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선생님이 극성 부리면 안 들을 거 하나라도 듣게 되고 그냥 듣고 가만히 있을 거 야 써 하면 쓰고 조교들이요 올 거예요. 바로 채점해 줄 거예요. 실전 모의고사 2번에는. 그래서 저희 테스트데이 만들어가지고 그럼 테스트 보고 좌절해라 이게 아니라 첨삭 다 해주고 복습할 거예요. 다시 다 들려주고 이렇게 들어야 돼 이렇게 들어야 돼. 그래서 저는 약간 이번에 진심이에요. 저는 심형 1 영어 그 다음에 3학년에 심형 2 그 다음에 대원 이거 영어과 이제 없지만 심형 작독 진짜 밤새면서 3년간 열심히 했잖아요. 제가 이제 인정받거든요. 제 제자들한테.
자기들보다 더 열심히 한다고. 근데 그쪽 과목들 5개가 진심이었다면 요번에 지금 제 진심이 약간 1학년, 2학년의 심형회예요. 애들이 너무 괴로워해요. 저한테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외면하고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냥 심형 원만 하자.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작년, 재작년에 제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제가 뭘 잠을 못 자건 어떻게 하건 간에 일단은 네, 진심을 다해가지고 밀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심형 원 수업이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대원외고 그냥 영어 수업이에요. 통합 수업이에요. 그래서 매번 심형을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 우리 1학년 때 수업 들으셨던 어머님들은 저희 전통이 리뷰 테스트라는 걸 아실 거예요. 매주 수업 끝나고 전주에 봤던 거 리뷰 테스트를 보는데 적절한 암기 상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문법과 서술형과 추론일치를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시험을 보고요. 바로 채점하고 결과지 배송해요. 그러니까 어휘도 시험 보고요. 여전히 계속 진행할 거예요. 원래 제가 2학년 때 안 봐요. 원래 2학년, 3학년은 이거 안 봐도 괜찮아요. 근데 볼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극성의 아이콘으로 이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요거를 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자꾸 있어 보니까 제 주변에 1, 2등급이 드글드글 하거든요. 근데 걔네 막 너무 좋아해요. 수업도 좋고 자료도 좋대요. 제가 너무 거기 취했나 봐요. 저는 그 밑에 애들 3등급, 4등급 이런 친구들이 올라가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물론 계기가 된 것도 있지만 조금 더 극성으로 그 친구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옆에서 수업 듣고 교재 활용하면서 알아서 잘할 학생들은 계속 그렇게 할 거고, 본인들이.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약간 주춤주춤하고 뒤로 물러나고 자기 성적을 공개하고 고민을 저한테 토로하기가 어려워하는 학생들에 다가갈 생각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진행 중이고요. 네, 교재에 대한 투자는 교재가 바뀔 것 같아요. 망했어요, 저는 이제. 저희 회사는 망했어요. 저희 회사 이름이 율립인데요. 대원사업부와 한영사업부, 휘문사업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영사업부는 10%, 휘문사업부는 5%, 대원사업부가 85%예요. 저희 모든 게 다 대원사업부 들어가거든요. 그럼 대원사업부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 영어과 1, 2 이렇게 해가지고 5개로 했는데 영어과 없었어요, 이번에. 없어졌으니까. 그럼 1, 2, 3학년 있잖아요. 3학년은 최소에 거의 제가 다 하거든요. 제가 제일 잘해가지고. 1, 2학년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1학년, 2학년 교재 다 바뀔 것 같아요. 제 감이에요, 경험상. 그럼 저희는 그냥 from the scratch, 그냥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하면 되죠. 열심히 하고 밤새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진행할 거고요. 오늘 어머님들, 학생들 좀 모시고 말씀을 드렸어요. 2학년은 악명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님들 그 학생들 너무 걱정할까봐 되게 무서운 얘기는 좀 많이 뺐어요. 저희 그 딸이 어리니까 이제 수학과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수학과 선생님한테 한번 크게 망치를 맞은 적이 있어요. 아버님, 다음 주에 애가 예방접종하면 그 얘기를 지금 왜 하는 거야? 애는 일주일 동안 괴롭기만 해.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데리고 와. 그래야지 애가 6일을 행복하게 보내. 그런 거는 제가 거의 다 삭제했어요. A 선생님이 저를 아세요. 자꾸 저를 저격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하면 안 돼요. 자꾸 말하면요, 말하고 자료 보면요 다 피해가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다 철저하게 숨길 생각이에요, 그냥. 그래서 추론일치, 심화 추론일치, 외부 지문, 그다음에 서술형 이 정도만 제가 확실하게 준비를 시키겠다라고만 그냥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형회 듣기 약했고, 그다음에 특히 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나는 그냥 원래 해야 될 걸 한 거야. 그러니까 너 안 읽으니까 안 읽었대요. 전날 처음 읽었대요, 저랑 같이. 그러니까 남학생들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도 소설 제가 책임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바로 퇴근 안 하거든요. 저기 있을 거니까 그냥 편하게 오셔가지고 말 걸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